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배가 무인도에 올라서면서 엔진이 멈췄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은 약 3시간 반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이 방향 전환을 뒤늦게 하면서 평소의 항로를 벗어났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재판 일부가 처음으로 중계됐습니다. 김 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퇴정시켜달란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누워서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하자 휠체어에 실려 재판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 장산도 인근 바다에서 승객 267명이 탄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3시간 만에 승객들이 전원 구조됐고 27명의 승객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조금 전 배가 목포에 도착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전남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어제 여객선 좌초 사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의 사막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대형 여객선이 보일 텐데요. 좌초 사고가 났던 그 여객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사고가 난 무인섬에서 이초돼 2시간여 전 이곳 목포로 자력 항해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퀸 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 장산도와 무인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16분입니다. 배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에 나선 해경은 사고가 난 지 3시간여 만에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좌초 당시 큰 충격에 허리 통증 등 승객 2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군요. 사고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 부두로 여객선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은 출항 3시간 40여 분 만에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무인섬에 좌초했습니다. 해당 여객선이 하루 2차례 오가는 평소 항로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다. 해경은 항해사가 변침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고 주의 의무 위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항로 이탈 경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선내 CCTV 등을 통해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타실 근무자의 제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사막부두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우당탕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이 묘사한 상황을 보면 배 안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해경은 사고의 원인이 선장 또는 항해사의 운항 과실이라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선내 편의점엔 매대가 쓰러져 있고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직후 모습입니다. 승객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8시 조금 넘어서 충돌했어요. 완전히 지진 난 거매로 우당탕우당탕했죠. 식당하고 이런 거 길이 이런 게 다 넘어졌죠. 그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거죠. 밥 먹고 밖에 가서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충격이 심했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선원 260여 명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 협수로에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해당 선박이 뒤늦게 변침, 즉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침 시점이 좀 늦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확인할 예정이고요.
해경은 항해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법원이 강제 구인을 경고하자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하며 경고에 나서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쟁점은 계엄 선포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내부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무위원 사이에서도 계엄 발동에 대한 반대와 부담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민주당 당사와 언론사에 병력을 보낸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한 건 없다며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란 주요 인물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가장 먼저 결과를 보게 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증인 선서도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소란을 피우면서 재판부가 이들을 유치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버텨왔습니다. 결국 법원의 구인 절차가 개시된 이후 뒤늦게 법정에 나타났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도중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항의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변호인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후 특검 측 질문에 80번 넘게 답변을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재판한 과정의 CCTV라든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은 처음으로 재판의 일부가 중계됐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김 씨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 5분 동안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진한 회색 코트 차림의 김건희 씨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얼굴엔 검은 안경과 하얀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감 중인 김건희 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 신청한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신청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해 중계 범위를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증조사는 특검이 수사한 관련자들 진술조서나 메모 등 문서를 내놓고 재판부가 조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이 중계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중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재판부가 중계 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 중계는 재판 시작 후 약 5분가량만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계가 끝난 뒤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김건희 씨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태균의 사소한 행동 때문이란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 김건희 씨는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펜으로 필기를 하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누워서라도 들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법정 중계가 5분 만에 끝나고 카메라가 철수하자 김건희 씨의 움직임은 달라졌습니다. 특검 측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동안 빨간 펜을 들고 필기하거나 화면을 보며 변호인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잠시 퇴정할 땐 지지자들의 힘내란 응원의 방청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후 들어 바뀌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는 건진법사의 문자를 제시하자 김 씨 변호인은 돌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재판에 나올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형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누운 채로 재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 옆 대기 공간으로 이동해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은 다음 달 3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특검의 구형이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김 씨의 발언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장품으로 장난을 친 아이의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화장품 업체의 뒷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업체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 채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양손과 얼굴은 물론 바닥에까지 새까맣게 아이라이너를 칠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엔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의 얼굴이 화장품 범벅이 됐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영상은 2천만 번 이상 조회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화장품 업체 아이라이너를 야무지게 써준 아가의 열정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른 것 같지 않다,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조작한 영상 아니냐는 공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세상 어떤 부모가 광고 협찬을 받겠다고 아이 얼굴에 피부에 좋지 않은 아이라이너를 일부러 바르겠느냐며 억측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화장품 업체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알게 됐을 뿐이며 어떤 협찬이나 광고 기획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동을 이용한 마케팅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고려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 영역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건물에서 지자체 장관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명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2일 이탈리아 산업부의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는 남성,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균형을 잃더니 눈앞에 창문에 몸을 부딪혀 버립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주 산업 담당 국장인 에마누엘레 칸이 10m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며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뜨린 이 창문, 이탈리아의 유명 작가인 마리오 시로니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노동 헌장이었습니다. 무솔리니 정권 아래에서 그려진 노동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2014년에 복원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인데요. 사고 당사자가 부주의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칸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사고였다면서 타박상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욕과 조롱이 더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의 마리오 시로니의 조카 또한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왔다면서 유리창이 곧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논란에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지도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비하 논란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는 등 지도부가 사실상 논란을 묵인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인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 김예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그마한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돌려 표현했습니다. 부디 그것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당황하심이 드러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만의 문제라면 굳이 박 대변인을 고발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차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행동해달라는 민의가 있어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향해 약자와 함께할 것을 담담히 당부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올바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장애인목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중증 장애인 등 취약층에 한해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 녹음을 허용하고 법적 증거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 발의에도 나섰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중국이 연이어 일본을 향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중국 외교관 옆에서 고개 숙인 일본 외교관의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다시 금지해버렸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여행 자제와 영화 제한에 이은 중국의 한일령 카드는 수입 금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막았던 수산물 수입을 푼 지 보름 만에 다시 빗장을 잠근 겁니다. 진행 중이던 소고기 수입 역시 막기로 했습니다. 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当前形势下，即使日本水产品向中国出口，也不会有市场。 사태 해결을 위해 찾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능욕하는 모습도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인민복 차림의 자국 외교부 간부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바라보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고개를 숙인 장면이었습니다. 당장 일본에서는 굴욕이라는 반응과 함께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日本側としかるべく調整されない形でプレスアレンジが行われた点、この点については中国側に対ししかるべく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역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요지부동인 가운데 이번 사태를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피해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양보 없는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강원랜드가 제도약을 위한 종합 발전 전략 K-히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 리조트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모은 그랜드 코어존과 친환경 웰리스 리조트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방문객 1,300만 명, 매출 3조 5천억 원을 달성해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추위가 풀리면서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도 예상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